나 어른인데 어린이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기 처음이야. 우리 모두 다 한때는 어린이였죠. 힘껏 날아봐. 엄마가 지켜볼게.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고 나온 아이들은 엄마 사랑해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한 과정이다라고 잘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아이들한테도.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문학을 주로 집필하고 있는 작가 황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선미라는 사람은 왜 작가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결핍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60년대에 태어났고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책이라는 건 정말 사치였거든요. 정말 부잣집에나 양장본의 책들을 쭉 꽂아놓는 그런 집은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너무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갖고 싶은 욕구, 그것 때문에 부러워서 책을 읽게 됐던 그게 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결핍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결핍이 무엇을 좋아했는가의 그 내용은 다르잖아요. 근데 제 경우는 책을 좋아했던 것이 지금의 저의 자리를 그래도 만들어주지 않았나. 애벌레가 나뭇잎 갉아먹는 것처럼 그냥 다 읽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제가 낯선 세계에 환상을 갖도록 만들어줬던 책은 어떤 사람의 여행기였어요. 김찬삼이라고 하는 여행가의 기록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고 쇠로줄로 쓰인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어떻게, 제 책도 아니었고요, 남의 집의 책을 어떻게 우연히 읽게 됐는데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그거는 픽션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낯선 곳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본 것을 이제 정말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었는데 그 이상한 나라의 그 기록들이 이게 진짜일까? 그런 세계가 정말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엄청난 자극제가 좀 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소스가 돼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책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무지하게 넓다. 그래. 배고프지 않게. 꼭 넓은 세상을 보고 올게, 엄마. 그래, 내 아기. 처음에는 일단 편집자부터도 이거는 어린이 책이 되기에는 너무 내용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런데 책이 돼서 나왔을 때 일부 반응은 동화책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놀라움이었고, 한쪽에서는 주인공이 죽잖아, 이거 어린이 책으로 나오는 거 맞아? 이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게 동화책으로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 출판사에 판권이 팔리고 그쪽에서 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우린 동화책으로 낼 수 없다, 소설로 내야 한다라는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껍지 않은 소설책이 됐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블 코너에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주인공이 죽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한테 충격을 준다, 이런 걱정 때문에 일단 이의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나 질문을 많이 받아요. 주인공은 히어로인데 이 주인공이 죽는 결말이 과연 아이들한테 괜찮을까? 그런데 아이들도 죽음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거든요. 죽음이 슬프기 때문에 좌절할까봐 걱정이 돼서 알려주지 않는 것보다는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한 과정이다라고 잘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아이들한테도. When fate has its way and things fall into place, all the plans you made don't make sense anymore. Honey, I am sure that love was a good detour. Love was a good detour.
키우던 동물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접한다든지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는 어느 순간에는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작품이 극장판으로 걸렸을 때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고 나온 아이들은 엄마 사랑해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제가 전에 듣긴 했지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화라는 것이 점점 대상이 넓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아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른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후감 대회라는 거를 했을 때 응모자 중에 어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 전에 없는 그 현상에 우리가 다 같이 좀 놀랐거든요. 할머니가 잎사귀라는 주인공을 자기의 삶의 과정과 너무나 겹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직한 군인, 실직한 가장이 자기 얘기를 풀어놓는 것, 이거로 인해서 저는 이제 작가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 책이라는 것도 충분히 문학적이어도 된다. 조금 더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할머니가, 그 실직자가 어린이 책을 읽고 본인의 어떤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꺼낼 수 있었던 거는 마음속에 있는 아동기의 어떤 기억들이 건드려졌다고 생각해요. 동화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때는 어린이였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울한 쪽으로 접근을 하면 그 어린 시절에 갇혀서 어른다운 어른이 못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화를 읽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라는 걸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같이 있어주면 좋죠. 책 읽어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좀 읽어보고 대화라는 걸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아이는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이걸 읽고 저런 생각을 안 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걸 누군가 읽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면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서 합니다. 책을 읽은 아이들은요, 확실하게 이 언어 표현이 좀 세련돼져요. 동원하는 단어들의 능력이 대단해져요. 그래서 책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초등학교 중에서도요, 6학년부터 입시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교과서하고 관계없는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건 분명히 배울 점이 꼭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받아들이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어른이 함부로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의 역할은 아이에게 정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뿐이고, 그 중에 아이가 무엇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내용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어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작가로서 저의 독자들이 제 책에서 뭘 가져갈지, 제 작품이 이 독자들에게 무엇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작가로서 고민한 것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것이고, 그게 어떤 독자에게 유용한 것이 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할 뿐인 거죠. 독자들 만나는 자리 가면 요거 꼭 나오는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제 취향이에요. 어른이 읽어보고 나서 경험한 바로 권하는 것도 그 취향이지 아이의 취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첫 아이의 경우 독서 실패의 한 심각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일단 읽어보라고 했어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꼼꼼하게 그 책을 분석해가지고 배워야 될 것들을 체크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솔직한 고백인데요. 너무 강요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다 골라서 내가 줄게 답을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건 나한테 맞아. 이건 나하고 안 맞네. 이거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가 그 뭔가를 보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너는 내가 주는 것만 읽으면 돼. 이런 생각은 사실 위험한 거라는 거. 스스로 경험해서 파악하게 차라리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책 안 읽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도 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른 세상을 겪을 수 있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아요. 노래로 할 수도 있죠. 그림으로도 할 수 있죠. 당연히 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현실 안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도록 권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하나 놓고 얘기를 한다면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해보고 직접적으로는 그래 우리 한번 실천해보자.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사실은 그 아이를 발전시키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의 성장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책이나 친구나 이런 것보다 부모라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혹시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그 아이한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하나 잘못 읽어서 가정이라는 환경, 부모라는 환경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책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중에 책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나쁜 어린이표라는 작품을 출간하고 나서 어떤 아이가 주인공에게 편지를 쓴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교실에서 일주일 동안 벌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도 부당했어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결국은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하고 바닥에 앉아서 급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꺼내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책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책을 읽는 것을 삶의 환기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런 표현이 맞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는 책을 읽고 나면 그걸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게 내 생각을 남들 앞에서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요 뭐 이렇게 하고 별로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표현하는데 너무 미숙해서 쓰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쓴 것을 가지고 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아이들은 커서 사람들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안 되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이들한테 편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표현하는 것을 독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편지 공모전에 어떤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편지를 좀 볼 시간이 생길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부모님, 선생님, 친구 이런 대상에게 편지를 썼는데 요즘은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쓰기도 한대요. 자기 어떤 물건에게도 쓸 수 있죠. 저도 옛날에 편지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등산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했을 때
제 발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큰 몸을 지탱하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다 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240 사이즈를 신는데 제 240밖에 안 되는 이 발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편지가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직한 편지였으면 좋겠고 좀 색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책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쓴 그 아이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 편지가 작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하게 해줬고요. 독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친구한테도 편지를 좀 써보고 또 엄마랑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마음도 적어서 엄마 머리맡에도 좀 놔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이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작가 생활 27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저만의 어떤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 강단에 있잖아요. 지금은 제 책을 읽고 큰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렸을 때 읽은 책이라고 하면서 정말 오래된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옛날에 그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해준 사인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화라는 이 컨텐츠가 저한테는 참 잘 맞는 옷 같아요. 잘 맞는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저 스스로 재밌다고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